get your motivator, gotta get you way.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못하는 게 없어요. 완벽해. 그런 의료 AI를 연구함으로써 굳건한 선방이 됐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해서 AI 미래들의 수다 다시 과학자를 꿈꾸다 이재성입니다. 3월 첫째 주는 KBS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첫걸음을 뗐던 동사 창립 주간인데요. 그래서 저희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AI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의 리더부터 이공계를 이끌어갈 미래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요새는 청년들만 AI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도 오. 우리 학부모들도 AI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AI에 어떻게 교육이 발전될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네. 또 수다하면 또 장영란 아니겠습니까? 수다 지대로 떨려 갈게요. 사실 이제 AI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실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AI 전문가 출신이자 역대 최연소 과기부 장관 와우. 배경훈 부총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미래 세대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저도 수다 많이 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선배님이에요? 네, 또 AI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벌써 줄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원래 과학계의 길은 하나입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미래들의 수다 부제가 뭐였죠, 영지 씨? 다시 과학자를 꿈꾸다. 당황했죠, 지금? 당황했지? 네, 많이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주제가 전 살짝 어려운데 괜찮아 영지야 내가 있잖아. 너무 떨리니까 네.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수준으로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과학에 있어서는 걸음마를 막대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네, 접근을 해주시면 오늘 영란님하고 영재님이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지금. 이제 괜찮으시죠?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저거 했던 기억나. 물로켓, 뭐지? 물폭탄 로켓. 이게 재밌고요.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과학자나 실험하는 사람들. 제 꿈이 과학자인데요. 빨리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런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진짜 영지 씨나 뭐 저 맞아요. 때도 그럼요, 어렸을 때 그럼요. 과학자 꿈꾸는 분들 많았거든요. 저도 과학자 되고 싶었어요. 우주 비행자로 이제 오. 하고 싶었는데 제가 높은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못했고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미국의 약간 슈퍼맨처럼 느껴져요. 맞아. 이 날짜도 기억해요. 1969년 7월 20일이었죠. 저 때는 그냥 모범 답안처럼 장례 순위 1위는 그냥 과학자였습니다. 맞아. 그렇죠. 배경훈 부총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장님보다는 좀 다음 세대인 것 같은데요. 선을 딱 했네요. 네, 선을 딱 거예요. 네. 꿈이 뭐셨어요? 그때 과학자셨어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워키토키 아세요? 알죠. 네, 무전기. 무전기. 예전에 엄청 컸었거든요. 맞아. 안테나 피고 막. 친구들이랑 이제 워키토키 갖고 이제 좀 놀면서 이거 왜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없지? 그리고 생각이. 아파트에서 노는데 조금만 멀어지면 이게 안 들려요. 끊어져요, 신호가. 맞아요. 멀리 할 수 없지? 맞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휴대폰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일단 IT 관련된 거 보면은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믿는 맥가이버 있잖아요. 세계를 고쳐주는 누구나 다 알아요. 카나다로 뭐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막 그 납땜하고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데 늘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꿈을 꾸기는 컸죠. 맥가이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연배가 또 느껴지네요. 예, 워키토키 그러면 85년생이신가요? 저랑 왜냐면 저도 워키토키 많이 썼거든요. 77년생입니다. 아, 그럼 가깝네요. 자, 그래서 과연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은 장래희망 어떻게 될지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2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너무 어려우니까 2위부터 5위까지는 저희가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5위. 5위가 요리사, 4위가 교사, 3위 크리에이터, 너튜버죠. 2위 의사.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딸도 키우고 있고 우리 아들을 봤을 때 이제 약간 항상 이래 돈 많은 백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돈 많은 백수 아니면은 연예인. 연예인 얘기 아이돌 연예인. 어렵다. 요즘 엘리베이터에 있으면서 아이들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이들은 연예인도 조금 옛날 얘기고 요즘 유치원생들은 건물주 얘기 많아요. 건물주. 좋다. 건물주. 근데 13.1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퍼센티지거든요. 네, 뭐지? 오늘 주제가 다시 과학자를 꿈꾸다니까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과학자는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아, 근데 우리한테 이거 물으면 안 될 것 같아. 답이 그치. 안 나와요. 우리 네. 태민 학생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데 태민 군 자연스럽게 그럼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제 네. 꿈은 완전히 과학자예요. 왜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독학으로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독학으로?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사이 좋아서. 근데 친구들 2명 중 1명은 돈 많은 백수인 것 같아요. 그치. 내가 그게 되게 들었다니까.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정민 양 그렇다면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는 뭘지 일단 추측을 해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주식 대박 터지기. 아, 제가 그 말 하려다 말해. 주식 부자 얘기를 하려다 말했는데. 2025년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는 무엇이었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운동선수였어요. 다행이야. 아, 그래도 아이들의 로망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운동선수들은 연봉이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손흥민 선수 보세요. 거대한 셀럽이 됐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등수를 보면은 인기 많거나 안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돈 많이 벌거나 이런 게 다 이 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5등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흑백 요리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닐까. 그러면 과학자 도대체 몇 뒤예요? 있나? 있어요? 과학자가 사실 10위에도 못 들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뭐 작가도 있고 수의사도 있고 만화가도 있고 프로게이머도 있고 심지어 회사원보다도 아래쪽으로 가서 과학자가 16위. 아이고. 16위? 네, 1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과기원의 지원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선모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요즘에 인공지능, 이 AI가 확산되고 유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학기술에 관심 갖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고요. 저는 아이들을 라이브로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선생님이거든요.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실시간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확실히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과학기술이 막 발달되니까 아이들이 저도 이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친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너무 좋다. 요즘에는 주변에 보면 AI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전 세계 AI 유료 가입자 수가 대한민국이 몇 등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3위 안에 있어요. 나는 1위일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트렌드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인공지능 안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쓰는 사람. 다 쓰고 있죠?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네.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제가 알기로 미국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근데 진짜 AI로 저는 사실은 사주랑 타로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기똥차. 궁합. 궁합도 기가 잘 막혀요, 보지. 진짜요. 똑똑해요 진짜. 근데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 같은 거 했을 때 약간 좀 백과사전 같은 거 약간 좀 펼쳐보고 영문 이게 이 맛이 있었거든. 지금은 무조건 AI로 물어보고 아이들도 그냥 무조건 엄마 AI 물어볼게. AI밖에 안 써요. 운전할 때 라디오 듣지는 않지만 강의 자료를 그냥 넣어놓고 거기에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대화하면서 난 이거에 대해 좀 까먹었는데 알려줘.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본도 조금 입력해가지고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했어요. 토론하고. 야. 부총리님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저는 그 네. 정부에 와 보니까 네. 영란님이 예전에 우리 백과사전 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종이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맞아, 최근에 저희 55개의 산하 기관이 있어요. 네네. 카이스트도 있고 너무 많네요. 그걸 봤는데 이 보고서가 산더미 같았어요. 우와. 이걸 어떻게 다 볼까? 네. 제가 요약 정리도 하고 핵심 질문 리스트도 뽑고 이러면서 제가 3일 동안 업무 보고를 다 받았는데 어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어떻게 다 보시고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 뒤에는 AI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다. 언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어제 3.1절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분이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만의 한영훈. 근데 요즘 AI 기술로 뭐 한용운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가순 열사가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제 사진을 많이 돌고 있죠. 그래서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특히 유광순 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때까지 얼마나 어렸는지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AI가 뭐 선생님도 됐다가 토론도 같이 하고 비서도 맞아. 되어주고 또 창작의 영역까지 하고 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완벽해. 우리 삶 곳곳에 정말 스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AI로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AI가 아닌 실제 영상입니다. 함께 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자, AI와 실제입니다. 뭐가 AI일까요? 진짜로? 뭐가 AI일까요?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연기가 어느 부분은 많이 났고 어디 연기가 안 났어. 그래서 저는 이쪽 오른쪽이 진짜고 진짜고? 왼쪽이 아니다. 저도 오른쪽 연기가 많이 났어요. 나 왼쪽이 진짜 같은데? 그 연기가 나는 게 자연스럽게 나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훅 뿌려서 일부러 AI가 만든 것 같았고. 대한민국의 AI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총리님. 자, 일단 저는 왼쪽입니다. 저도 역시 성범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왼쪽에 보면 기름이 튀기는 그런 그 영상이 나왔고 오른쪽은 연기만 났어요. 과연 진짜 AI는 무엇일까요? 3, 2, 1, 출발. 오른쪽이 AI. 잘했습니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 너무 똑같아. 나 진짜 몰랐어. 벌써 놀라면 안 돼요. 다음 영상 나갑니다.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근데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야 심하다 진짜. 이야. 진짜 똑 아 이거는 정말 많은 문제 중에 페이크다. 이건 둘 다 현실. 맞아요. 네, 둘 다 현실. 전 둘 다 AI. 둘 다 AI. 과연 정답은요? 진짜 구분 안 된다. 저 왜 왼쪽에 AI를 생각했냐면 네.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는데 왼쪽은 한번 초점이 틀어졌어요. 근데 죄송한데 관장님 왜 정답이 나오는 말씀을? 자, 이번에는요. 네. 자, 여러분들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과연 무엇이 AI고 무엇이 진짜일지. 문제 나갑니다. 제대로 맞춰봐야지 이번에. 아니 저기가 내 방인데? 제가 관장님을 잘 아는데 저렇게 출 수 없어요. 저 댄스 동아리였어요. 아니, 아까 먼저 오셔서 계속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신 거 아니었나? 다음 또 나갑니다. 누나. 이거는 AI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일 수도 하는 있어요.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인데? 아니야, 근데 AI 맞아요. 왜요? 최근에 누나 단발한 적 없어요. 저번 주에 단발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번 주에 단발 붙인 거 지금 붙인 거고. 예리한 척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어. 자, 바로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방송 사고 수준인데. 어울리
AI세요. 저희의 영상을 쭉 봤는데 이 중에서 뭐가 AI고 뭐가 진짜일지. 나는 영진 씨는 진짜고 그 외에는 다 AI 같아. 저는. 저는 다 AI 같습니다. 다 AI AI? 같다. 네. 자, 정답은 네. 지금 본 영상 모두 AI였습니다. 영진 씨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보고. 내가 저렇게 했었나 저런 거. 근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왜 이런 AI 기술이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도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가끔. AI 기술이 이제 좋은 의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으로는 이제 안 좋은 의미, 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가 당했거든요. 어떡해요? 지인 번호로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영상통화 걸어서 확인해보니까 진짜 지인 얼굴, 목소리 똑같이 나온 거예요. 영상통화가? 네, 그래서 돈 보내줬죠. 딥페이크로 만든 거였대요. 인공지능으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이제 연예인들은 또 내 얼굴과 목소리를 뭔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그리고 되게 쉽잖아요, 그 기술이. 지금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몇 분짜리 음성을만 넣으면은 바로 학습돼요. 맞아. 바로 내 진짜 목소리가 제 나와요. 말투까지도 다 따라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암호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암호를 만들까 네. 진짜로? 암호 같은 거. 삐까 뿡뿡뿡 이렇게. 가족 진짜 나는 해야 돼. 영상 통화하더라도 엄마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런 코드를 해야 돼. 좀 호들갑스럽더라도, 호들갑스럽더라도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되겠네. 근데 뭐 요즘에 또 이런 뭐 죽은 인터넷 이론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생산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조회수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들이에요. 선생님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어제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손에 든 거 내려놔. 너까지 죽고 싶어? 우리 정부도 이 올해 1월부터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AI를 이용해서 만든 이 제작물에는 반드시 이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하고요. 저는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착취물이나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회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발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맞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AI 세상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그냥 미지의 도로를 우리가 빠르게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 가이드가 없으면 무섭잖아요. 지금도. 좋지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기본법이 가장 확실한 안전 벨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언제나 규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술의 한 걸음 뒤에 바로 쫓아와야 되는 걸로 봐요. 기본법 우리도 너무 필요하다는 거 다 동감하지만 업계에서는 혹시 이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딜레마잖아요. 그쵸. 과도한 법규가 혹시 규제로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정모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본법은 안전 벨트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AI 기본법 공식 명칭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만큼 AI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AI 관련된 뭐 R&D, 뭐 활성화, 학습 데이터 구축,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이런 데의 다양한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딥페이크 활용 범죄처럼 AI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제재를 하기보다는 산업 진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천하무적이다 진짜. 우와. 수술용을 넣고 와. 진짜 정교한 것도 다.
네, 자, 이 자리에 과학계의 미래, 또 젊은 연구원분들과 산업 현장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연구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연구원.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로봇이 상당히 많이 AI가 접목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수술 로봇이라고 입이라든가 항문으로 좀 자연 궤급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수술 로봇을 하고 있는데 흉터는 없겠네요, 그러면? 네, 흉터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네. 하나의 로봇을 정확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약 2, 3년 정도 모델링을 했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2, 3년 걸렸던 거를 2, 3주 만에 이제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로봇 쪽의 모델링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배 되는 거네요. 떨어지면. 또 이제 더불어서 저는 의료 진단 AI 그리고 의사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의료 AI를 연구함으로써 의료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연구원 이현수 연구원이십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AI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지 대기질이 안 좋아진다든지 폭염이 발생한다든지 우주에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좋지가 않아요. 잘 안 보이는 것들을 이런 환경 모니터링을 이제 위성 영상과 AI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눈을 산업 현장으로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박태용 부사장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약 개발 AI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박태용이라고 합니다. 신약이 하나가 개발되는데 한 3, 4조 원 정도 들고 15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 들어서 한 개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난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과정을 AI로 혁신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 스타트업은 이 단백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면 몸 만들 때 벌크업하는 그 단백질. 네, 그 단백질도 좀 영양소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이긴 하지만 신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 단백질 신약, 위고비, 마흔자로 요즘 많이 맞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단백질로 된 신약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몸에 있는 단백질을 1000만 배 확대한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은 이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암 쪽에서 잘못되면 암이 발생하고 머리 쪽에서 잘못되면은 치매가 발생하고 이 단백질이 이제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AI한테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면 어떤 물질을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니?라고 했을 때 AI가 이렇게 생긴 거를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딱 붙어서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끼워 맞추듯이 부족한 블록 하나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제 블록이 하나가 이제 나갔을 때 거기 채워주면은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쉽게 비유를 들자면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이 자물쇠 열 수 있는 열쇠, 그 치료제는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만 개의 후보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하나씩 다 1000만 개를 다 열어봐야 하나만 열리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이 1000만 개의 열쇠를 빠르게 해가지고 이게 열린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웬일이야.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AI로 어떤 게 붙으면 신약이 될까라고 하면 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됐고 이런 물질을 발굴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한 달 정도로 단축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약간 날라리처럼 봤는데 진짜. 근데 정말 연구하는 분야가 너무 지금 저도 관심 있는 그런 분야라. 선입견을 버려. 수영 때문에 그래. 수영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형적인 과학자잖아요. 파이팅.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노벨상이라는 게 한 분야를 뭐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동안 정말 눈 빠지게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연구하다가 받는 인내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젊은 과학자들도 앞으로 이제 AI를 무기 삼아서 도전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주인공이 나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진짜 시간 문제겠네요. 그러네요. 또 다른 분야의 AI 산업 현장을 이끄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성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저는 원래는 이제 MIT에서 핵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이후에 이제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이제 8년 전에 제조 AI를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저희가 만드는 AI는 실제로 그 제조 현장의 로봇이나 설비들을 운전해서 어떻게 되면 최적화된 형태로 제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AI들이고요. 실제 이런 특화된 AI를 이제 최근에 버티컬 AI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현장의 두뇌를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한 5,000개 이상의 산업 현장의 두뇌를 만들어 왔습니다.
AI가 한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그 수많은 공장 기계를 지휘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정말 실제 그 현장을 이제 지휘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들, 이제 범용 AI죠. 챗GPT 대표적인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얘네들이 스탠포드 한 4학년 정도 학생의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울산의 공장에 내려가잖아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해? 왜냐면 울산 공장에서 예를 들면 제조를 할 때 그 전문가들은 10수년 동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소위 말하는 노하우라 그러죠. 네, 노하우라고 하죠. 네. 착한 눈 감고도 해. 눈 감고도 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동차 생산 현장 가보면 한 4,500대 로봇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10수년을 일한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저 로봇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이야, 진짜 장인이네. 네, 진짜 장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AI는 그런 어떤 노하우, 산업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못하지.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런 현장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AI가 학습해서 현장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똑같은 노하우 모든 그 경험을. 노하우를 최대한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바이오 얘기도 했고 산업 현장 얘기도 했지만 이거는 사실 전체 중에 극히 일부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토대로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다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AI가 인간이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누군가 풀어줘야죠. 누구와 함께? AI와 함께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성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 현장을 지키고 또 박태영 부사장님의 사례처럼 수십 년 걸릴 일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AI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 자산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3강 아닌가요 이미? 3강 맞습니다. 네. 각종 이 글로벌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꼽히고 있지만 45가 미국, 중국이고 그랬구나. 한 5에서 10이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되고 탑3는 맞으니까. 탑3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국 두 나라가 앞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AI 모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챗GPT, 제미나이, 그래서 이런 각자 독자적인 이런 AI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한 이 두 강이 됐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3강으로서. 아, 근데 정말 이제부터 약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지금까지는 참 신약 나오고 제조 나오고 잘하던 게 나오는데 뭐 독자 파운데이션 이게 파운데이션인데 갑자기 독자 파운데이션이 나오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피부에 바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기초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기초 AI 모델을 뜻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설명 너무 좋아요. 좋았죠? 네, 설명 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개발을 하는 모델의 일종인데 대신 외부의 도움 없이 한 기업이나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서 만들어낸 AI 모델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픈 AI의 챗GPT 같은 게 있고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의 Q1이라던가 바이드의 어니봇 이런 것들이 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예시로 말한 게 다 미국과 중국 기업인데 그쵸. 이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지금도? 일단 현실적으로 제일 큰 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그 AI한테 읽으라고 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 친구가 읽으려면 전기료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또 반도체 칩도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게 규모가 거의 한 번 학습하는데 거의 수천억 원에 달해요. 수천억 원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질의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인터넷에 정보를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 문화나 아니면 뭐 뉘앙스, 법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랗다라는 게 영어로는 옐로우지만 뭐 단풍잎 보면 샛노랗다라고도 하고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냐 이러면서 누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네.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역사 같은 고급 데이터를 AI가 제대로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이 좀 까다롭거든요. 약간 챗GPT로 여행 코스를 물어볼 때가 많긴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너무 엉뚱하게 줬어요. 근데 반대로 약간 미국의 뭐 여행이나 길 잡는 것도 엄청 정확하게 나와서 차이가 조금 있구나 이런 많이 느꼈어요. 행우님이 왜 그런 미국에서는 여행 코스 잘 짜줬는데 한국에서 좀 이렇게 어색하냐. 그게 결국에는 이 데이터 학습 기반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미국이나 중국의 AI 모델을 빌려쓰기만 한다면 이 국민의 데이터도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과 데이터가 양과 질적으로 많은데 그거를 다른 나라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 그 데이터 다 뺏기는 거예요. 안 되지, 뺏기면 안 돼, 안 뺏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뺏기면 안 돼.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제발 부탁드려요. 뺏기면 안 돼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5팀이 참여했고요. 올해 말이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2개의 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발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개발하고 운영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대전환의 흐름에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뢰할 수 있고 가성비 좋은 AI 기술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급하면서 나름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 3년 안에 우리가 자체 기술력을 갖고 우리가 AI 생태계, AI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큰 위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보해야 돼. 그래서 지금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고요. 골든타임.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활용하고 그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도전을 하는 것이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고 수백억 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서비스할 때 수천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겁니다. 옛날부터 한국이 뭐 게임이나 IT나 IT 강국이라는 명칭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부 적극적으로 잘하면은 이 인프라가 나오면은 전 세계가 한국을 AI 강국으로 뭔가 볼 것 같아요. AI 강국?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두 나라가 싸우면서 한국이 조용히 사다리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CES라 그래서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CES에도 이 피지컬 AI가 화두였는데 중국 AI 로봇들이 대거 출전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로봇들이었어요. 저 봤어요. 덤블링 하는 거 봤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로봇 영상 많이 나왔었죠. 맞아, 봤어요. 저 뉴스에서 아니에요, 봤어요. 진짜. 네. 쭉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자랑을 하는 거 아닌가? 자랑 좀 합시다, 좀.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니까. 우리 기반으로 학습을 하잖아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당당한 모습, 그 현장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야, 저거 봐. 너무 신기했어, 나 저거 보고. 빨래 개고 있는 거예요? 빨래 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와, 특히 AI 로봇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뭐 정말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 그 한 것도 되게 꼼꼼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서 개고 있었어요. 저런 로봇이 이제 집마다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흐름 자체는 이제는 뭐 이틀 세상에서 다 대답 잘해주니까 이제는 세상 바깥으로 나오자. 그래서 피지컬 AI 들어보셨죠? 피지컬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인공지능 머리를 넣어줬더니 로봇이 계단 올라가다 넘어지는 로봇이 이제 덤블링 거라고 막 구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지컬 AI의 가장 큰 요건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반도체 기술이에요. 반도체. 메모리. 한국 있잖아요. 한국 가지고 있죠? 그럼요. 네. 두 번째 제조 기술이에요. 제조 기술 우리 있잖아요. 우리 제조 잘하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물리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미국조차도 사실 제조 분야가 약하거든요. 실제로 작업자 한 명당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의 개수를 보면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옛날부터 우리나라였죠. 아, 네. 근데 중국도 뭐 인원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이나 일본, 독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작업자 10,000명당 사용되는 로봇 수가 600대가 넘는데요. 전 세계 평균이 한 74대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10배. 10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이 로봇들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자동화를 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 자동화, 지능화를 이룰 수 있는 로봇 기술, 생산 기술, 그리고 그 로봇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조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지컬 AI 이런 것들이 저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영역에서 우리가 굳건한 3강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 피지컬 AI에서 굉장히 그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과 이 피지컬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방 중심으로 전북과 경남에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비쌀 것 같은데. 한 지역당. 한 지역당? 100억. 100억이나 돼요? 100억이나 돼? 조 단위로 하겠죠. 조 단위로. 넘어갔잖아요. 세모님 맞습니다. 진짜? 지역당 1조 원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고상 맞아요? 좀 희망을 가지고 믿어주세요. 우리 너무 위축돼 있었네.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기반, 그러니까 자동차, 뭐 조선, 반도체가 이 몸통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우리 AI 두뇌를 넣어서 저희는 우리 피지컬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기반을 지금 열심히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피지컬에다가 두뇌를 놓으면 완벽하겠네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약간 저는 또 약간 또 무섭고 걱정되는 생각이 든다. 뭐가요, 왜냐면 뭐가요? AI가 공장에서 또 들어오면 노동자분들은 또 일거리를 또 잃게 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거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연구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박준현 씨? 아, 네. 저는 아직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데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시경 로봇을 설계하고 가공하고 제작하는 그 업무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기에도 이게 엄청 조그만한 실 같은 거를 다 하나하나 꽂아야 되는 그 과정이어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아직 이런 섬세하고 미세한 작업을 로봇이 할 수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저는 일자리를 뺏어가기보다는 같이 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시네. 네네네. 저는 완전히 걱정하지 않아 왔고 현재 AI로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만약에 수학자가 있는데 계산기가 있다고 해서 수학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기를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걱정을 해왔던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온 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하는 또 다른 기술자들이 생겨나잖아요. 인공지능은 그중에서도 특히나 자율성이 높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다루는 사람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태민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감이 또 있네요, 우리 친구가. 예. 저희 친오빠가 네. IT 개발자인데 요즘은 AI 코딩 너무 잘해주니까 프로젝트가 좀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자기 팀 내에서는 한 3명 정도 이제 실직했대요. 3명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내 차례다.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체감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근데 옆에서 대체되고 잘리는 걸 보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진짜 AI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나 대신에 춤을 추고 아니 아까 전에 너무 요염하더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작권. 저작권으로 좀 그때는 수익이 2명으로 3명. 누나처럼 이렇게 개인의 브랜드가 있고 IP가 확고한 사람들은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클론들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 오히려. 근데 다만 인지도나 뭔가를 쌓지 못한 주니어들은 시니어의 클론, 시니어의 AI가 나를 대체하고 있는 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영재 씨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잠시 이렇게 뒤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받쳐주지 못한 내 체력을 대신해줄 수 있다. 어떻게 이제 마음을 굳혔나요? 네, 걱정 안 하기로? 그래도 걱정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주변만 봐도 이제 작곡을 하는 친구들이나 보면 무슨 10초 만에 곡을 만들어서 이 AI 자체에서 이 곡 스타일에 어울리는 목소리까지 입혀서 그렇죠. 아예 데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같이 막 녹음하고 울고 막 우리 했어 이게 울어야 되고 울어야 되는데 울을 수도 없어 그냥 바로바로 나오니까. 아 진짜로. 아니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 이게 공감하는 그런 또 캐릭터기도 하고 누구보다 공감도 잘하고 네. 또 말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AI가 나오면 제 자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스물스물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은근히 걱정이 되긴 하죠. 사실 제 자리는 수년 전부터 없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아나운서도 뉴스도 하고 그래. 뭐 진행도 하고 다 하더라고.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 걱정된다 얘기도 듣고 걱정 안 된다 얘기도 들었지만 중요한 건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10년 전만 생각해보면 지금의 직업을 이런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도 그렇고 그 내시경 로봇이라는 이런 것도 그때는 다 없었던 것처럼 10년, 15년 뒤에는 새로운 직업이 AI를 통해서 많이 생길 건데 관건은 이 10년에서 15년 동안의 과도기를 어떻게 버틸 건가. 그래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이고 인간의 파일을 최대한 안 뺏어가도록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성범님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정책이 있는 거겠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옛날에 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대학 때 친구 노트를 베껴 쓰지 않고 복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또 독일에 유학할 때는 그때 막 인터넷 나왔거든요. 도서관 가서 색인을 안 찾고 인터넷 검색했다고 교수님이 한심했어요. 또 이렇게 공부하려고 저기 한국에서 독일까지 왔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복사한다고 아니면 검색한다고 야단 맞을 일이 그럼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AI도 새로 나온 수단이에요. 디바이스가 누구나 나온 거죠. 이제 잘 써야죠. 이거 피하려고 막으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AI가 잘 못하고 AI가 관심 없는 걸 해야겠죠. 인간은 인간이 더 잘하는 일이 있어요. 인간과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걸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우리 함께 하세요. 시청자분들도. 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게임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어요. 흑인가? 자, 둘 사이에 낳은 갓난아이의 치아 색깔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흰색. 자, 갓난아이는 치아가 없죠. 나 진짜. 자, 부총리님 갑니다. 자, 부총리님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막 2등을 제쳤어요. 그러면 몇 등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2등을 지쳤으니까 2등이죠. 야, 똑똑하셔. 원래 여기서 1등이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슴, 사슴, 꽃사슴, 꽃사슴. 자, 질문입니다.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것은? 하나, 둘, 셋. 사슴. 루돌프! 썰매를 타고 다니지, 산타클로스는. 썰매. 여기 루돌프래, 지금. 나는 그냥 끝났다. 자, 같은 질문에 AI는 과연 어떤 답을 했을까요? 뭐야?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정없다. 그러니까 정이 없잖아요. 너무 정없다.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북총리님이 AI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너무 살짝 정이 없었어. 너무 바로 맞춰가지고. AI가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결론이 그거죠 지금? 아니.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람보다 AI가 낫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건 다른 거예요. 인간은 좀 엉뚱해요. 틀리고 뭐 허술하고 착각하잖아요. 뭔가 부족해요. 근데 어때요? 우린 그러면서 막 웃고 박장대소가 와 나는 아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막 개그처럼 즐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친해진 것 같고 이러면서 우리가 단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답을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인간들은. 그게 문학이고 영화고 연극이고 뭐 드라마잖아요.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정없지. 인간미 없어요. 재미없어요. 맞아요. 당연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결론이 똑 떨어지는 A와의 달리 모순과 비논리, 그다음에 비효율 이런 많은 것들의 어느 중간 지점이 우리가 있을 그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우리가 감성, 윤리, 가치 판단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런 법을 제정하라고 한대요. 어떤 법이냐면 그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밤에 연락하는 게 금지되도록. 네, 맞아요. 특히 뭐 회사원이나 교사들이 밤에 상사가 연락 오는 게 사실 되게 싫거든요. 너무 싫죠.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사실 그런 거 시켜도 불평불만은 안 하거든요. 그게 좋더라. 그렇죠. 뭐 일이 힘들다, 배고프다, 뭐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그래픽 카드 하나 사주세요. 뭐 이렇게 월급 달라고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똑똑한 이 도구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들이
자동차가 우리 일, 뭐 기차가 우리 일을 뺏는 것 같아 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서 절대로 사람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면 안 돼. 결국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했지만 독일, 미국은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발전했거든요. 결국 그게 에너지 패권을 쥐고 선진국이 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좋은 말씀이다. 네. 제가 전당연산대학원 그래픽스 쪽으로 박사도 하고 전임 연구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했고 연구도 했고 논문도 냈고 근데 결국에 AI가 투입하면서 내 논문이 똥됐다 완전. 왜냐면은 이거 솔직하게 필요 없어요. AI한테 그냥 요청하면 바로 뱉어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원하는 그래픽으로 원하는 스타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추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프로그래머여서 이제 잘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은 저는 오히려 나 혼자 독립해서 내가 1인 기업을 세워도 된다. 왜냐면 AI가 내가 그 노가다 작업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은 게임 회사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특히 게임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환경을 모델링 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하나 이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를 시켜놓고 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개발하면 돼. 그 뒤에는 다 보조해 주니까. 그러네. 근데 그거 시켜놓고 이제 커피 마시고 나서 왔는데 다 그냥 했니? 아직 뭐 90% 남았으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또 커피 마시고. 그렇지, 24시간 일하잖아, 걔는. 그렇죠. 반복 노동에 학을 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딱히 석을 안 봐요. 실제로 AI를 활용한 1인 창업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AI 시대에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그러네요. 말씀이신데 윤 대표님이 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고 정의하는 네. 능력.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고등학생이 나사가 수집해놓은 데이터에서 AI를 가지고요 150만 개의 새로운 천체를 찾아냈어. 새로운 천체. 새로운 혼자서 천체. 고등학생.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네. 이제 연구 조교로 이제 제안을 받았고 나사에서도 연구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문제 해결력이죠. 네. 앞으로 문제 해결력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극대화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AI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산기가 될 거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주의 신비를 찾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 관건은 진짜 핵심적인 세상을 바꿀 질문을 던질 역량이 중요한 거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창의력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엉뚱한 생각도 하면서. 그 실수에서도 또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거고. 네, 맞아요. 우리 이제 부사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벌써 그 AI가 사람들의 거의 뭐 석사, 박사 수준에 이제 준할 정도로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1, 2년 뒤면은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 때 왜 이런 답변을 내놓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로봇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뭔가 이 효율 같은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가는 대로 가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AI가 엄청 고도화되고 AGI가 나오는 시점에는 저는 이 AI한테 어떤 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어떤 행동 원리로 행동하는 게 옳은지,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다움, 인간의 어떤 철학적 성숙이 좀 더 중요해지는 우리의 이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창원과학고등학교에 강의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무슨 과 갈 거야 물어봐요. 그럼 보통 딱 나오는 답이 한 세 가지가 90%였어요. 뭐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한 90%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철학과 가겠다는 학생을 3명이나 봤어요. 철학과? 우리 미래 세대는 이미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결정권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리고 그 결정에 용기 있게 책임지는 능력, 자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는 결국에 철학이 그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그런 분야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가장 단적으로 피지컬 AI.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지, 요리해주고 그렇지. 운전해주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사람 기준을 봤을 때 의식주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뭘 하죠? 문화생활. 놀아야죠. 그렇죠. 그 문화생활의 본질은 공감이에요. 맞아요. 콘서트를 가는 건 내가 공감되는 사람 콘서트를 가는 거고. 그렇죠.
어디에 무슨 미술관 가는 것도 내가 공감되는 미술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의 역량은 공감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 이런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라서 깜짝 놀랐었어요. 공감. 맞아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사내 철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사내 해요. 철학자. 네, 그래서 기술만큼이나 뭐 판단 능력, 비판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상이. 그래서 요즘 세상은 유튜브나 SNS 거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독 AI 기술 격차가 벌어져서 AI 무기화되는 거는 그게 그 시작이 정말 재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역사학자로서 AI 시대의 올바른 역사 의식도 이제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철학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 다 중요하고 근데 저는 계속 지우준이가 지금 생각이 나요. 우리 지우준은 그러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시킬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도 진짜 국영수 필요합니까? 공부 어디까지 시켜야 됩니까? 그래 언니 오늘 네?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속 시원하게 네, 그냥 국영수 어디까지 시켜야 돼? 선행 빼야 돼요. 지금부터 철학 배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제가 이 국영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결국 질문을 던지는 소양과 이런 그 답을 잘 해석하는 그 중심은 문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해력의 핵심은 결국 국어, 그다음 글로벌 언어인 영어. 수학은 뭐냐면 갈릴레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수학의 언어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리고 이 과학 자체도 사실 그 본질은 수학의 언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국영수를 잘해야만 이 문해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좋은 질문 던질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융합형 인재가 성장할 수 있겠죠. 국영수는 하긴 해야 되겠네요, 지금. 세 가지가 다 언어래요. 더 시켜야 되겠구나.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시켜야 된다. 근데 AI를 잘 다루려면 딱히 뭐 공부시킬 건 없어요. 국영수 말고도 뭐 코딩을 한번 지금 하나 해야 될까 싶어 지금. 막 코딩은 꼭 배워야 한다면서 막 코딩 학원에 막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네.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해서 코딩을 완전히 숙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010101을 하던 기계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만 저는 공부한다면은 AI 시대에서 누구나 코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참 놀랍게도 네. 지금 전 세계 게임 순위 1, 2등이 로블록스랑 마인크래프트인데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코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루 최소한 20분 정도 인공지능과 놀기. 인공지능과 놀기? 대화하기. 별거 없어요. 그냥 나노 바나나로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그리고 이런 코딩 해봐. 뭐 이런 게임 만들고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인공지능과 친해지고 융합이 되는 거죠. 문제 내보세요, 그냥. 그럼 알아서 AI 활용하면서 풀기.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생각은 못했대. 또 학원 끊을 생각했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모두의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지방으로 가면은 운전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안 다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기도 해요. 맞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가 지방에 맞아. 시골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원격 의료 진료가 가능하다면 맞아. 그런 어떤 AI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좀 하려고 하는 일이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경진대회? 좋아요. 3월에 공모를 할 거고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건데 뭐 모든 연령층, 모든 사회 계층, 뭐 일반인, 전문가, 학생들 외국인도 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사례들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또 창업 지원도 하고. 우와. 네. 상금도 있고? 상금도 준비하겠습니다. 상금도 주셔야죠. 있어야죠. 꼭 지원하세요. 진짜 한번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니까. 뭘 준비해 가야 되나요? 네. 소통력이랑 창의력. 영란님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아까
감성적인 부분, 공감하는 역량. 맞아요. 영란님은 그 AI 진정성 있는 상담 비서 좋다. 이런 것들 한번. 그러면 진짜 S급 장난감 되겠네요. 상담 AI. 저희가 이제 교육 얘기도 쭉 해봤는데 우리 학생 출연자 두 친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미래가 밝습니까? 그러니까. 홍태민 학생이 먼저 발명품을 출품한 적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작품 설명하기 전에 약간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과학 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독거노인을 복지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뭔가 얼굴도 없고 그냥 굴러다니는 공 같은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철 같고 그래가지고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야, 지금 영상 우리 태문 교원이 약간 고민 상담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진 보면 제일 왼쪽에 지금 코딩 되게 막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많네. 빽빽하네. 이 AI 아바타 앨리스가 2025년 전국 과학 전람회 학생부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상이면 상금도 좀 이렇게 받으셨어요. 상금이 이제 있는데 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목소리 제공해줬던 친구한테 상금을 떼주고 그림을 그려준 친구랑은 그 남은 상금을 절반으로 나눴어요. 와, 진짜 대견하다. 태민 씨 옆에 근데 정민 씨도 씩 웃었는데 왠지 고수의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이제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뭘 발명한 거예요? 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퇴출로를 확보해주는 이중문을 발명하였는데 나온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 진동을 통해서 열리는 거죠. 자동으로. 우와. 중학교 때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동안 연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진이 참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구나를 느끼고 재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재난에 대응하는 즉 재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이거 말고도 지진 말고도 침수 관련돼서도 많은 연구를 했었고 센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총 특허 4개가 있습니다. 특허 하나도 힘든데 4개를 받았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창업 준비도 하고 특허도 알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AI나 IT, 로봇 분야는 되게 스타트업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많고 이제 재난이나 아무래도 안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양이 바람을 담아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총리님? 너무 감동적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창업 국가, 테크 기반의 어떤 창업을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정민 양 같은 분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에 입학해서 뭐 사회 진출하기까지 전주기에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 양은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내고 저런 발명들 더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학계에서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일구고 계신 게 우리 박 부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AI 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하고 있지만 저희 창업자들은 다 물리화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이 이 AI 필드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쪽 바이오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한테 덧셈이나 곱셈을 가르치려면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덧셈, 곱셈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던져주면 배웁니다. 근데 2번째는 덧셈하고 곱셈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AI한테 그 원리를 학습하게 하게 하면은 적은 데이터로도 이 AI가 그 원리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과학 AI라고 하는 분야에는 이 AI가 이 단백질 구조나 신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배우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시키는 사람들의 기초과학적 인사이트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사회적으로 AI 같은 큰 이슈가 있으면 공학계는 비교적 관심도 많이 받고 수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소외되기가 되게 쉬운 분야가 기초과학 분야거든요. 기초과학. 근데 과학자들은 모두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과학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 연습. 네. 아, 이게 조금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구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같은 분야도 현재 기후 변화로 과거에서는 없었던 패턴들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이게 연구가 항상 벽을 만나는 기분인데 사실 실패에 대한 이런 지원이나 아니면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좀 더 이제 길게 보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겨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두려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도 연습생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걸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데뷔를 못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두려움이 항상 컸었거든요. 엄청. 이 두려움이 맞아요. 커지면 사실은 도전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데뷔도 못하게 되고. 맞아요. 사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두려워요. 진짜 힘들게 얘기하셔서 얼굴이 파래지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참 이게 정책적으로도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짧게 되는 것만 해야만 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연구나 이런 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말로 사실은 되게 과학에 진심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올해 R&D 전체 예산이요. 역대 최저 규모예요. 35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GDP 대비 R&D 예산이요. 우리가 전 세계 이스라엘 이어 2위더라고요. 또 투자 총액으로 봐도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돈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과거에 빠르게 성장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낙인을 찍었죠. 좋은 정책이긴 했어요. 우리 빨리빨리 성장했으니까. 근데 그 문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질문을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 했어요? 바로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대전환을 맞이함에 있어서 과학계부터 앞장서서 이런 풍토는 정말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저도 그 박사학위 마치고 20년 정도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 왔는데 제가 실패한 과제가 한 90%가 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실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곽강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산업 현장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 굉장히 실패하고 다시 기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AI 연구 수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부총리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가 결과 위주의 평가를 하는 이 평가 체계 자체를 완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의미를 두고 평가를 할 거고 안 되는 것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거고 실패를 어떻게 보면 더 장려하고 더 실패를 해도 된다.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 겁니다. 이제 살려서 안 쓰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실패했을 때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도대체 보고서요.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어에도 이것과 관련된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뭐죠? You can hear a million no's because you only have to hear one yes. 그 실패를 100개 해도 괜찮아. 왜냐면 성공은 한 번 해도 괜찮으니까. 그 한 번의 성공이 그 수많은 실패를 그냥 없애는 거죠.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럼요. 이제 뭐 전 세계 자본 그리고 하드웨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섭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성호 대표님께서 대통령 직속 AI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이셔서 지금 대한민국의 AI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다. 한국이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사실 후발 주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딱 뿌리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네, 저는 뿌리칠 수 있다고 확실한 생각합니다. 삼각.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5개가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입니다. 5가지? 네. 최근에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의 수장이 AI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케이크라고 표현했어요. 왜?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케이크를 보면 밑에서부터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 애플리케이션까지. 아까 엑소님 말씀해주셨던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확장된 버전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저희는 그 각각의 층에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층에서 모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조, 우리가 제일 잘하는 제조에 AI가 적용됐을 때 그 파급력과 경쟁력은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일본이랑 유럽에서 사업을 하니까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 AI 사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에 부총리 겸 장관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AI 전문가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되게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저는 공돌이라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폴란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이 옛날엔 중공업, 그다음에 IT계, 지금 이제 AI 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전 세계 보면 미국 크잖아요. 중국은 커요. 러시아 커요. 유럽도 커요. 한국은 폴란드보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나노칩처럼 이게 되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이제 히든 에이스 카드가 곧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믿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말해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 에이펙에서 이제 AI 기술은 이웃 나라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이제 막 AI를 시작하는 AI 루키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먼저 같이 성장하자라고 이제 손 내밀어 주니까 솔직히는 되게 든든했거든요. 네, 이거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부총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이런 문화. 베트남의 과학기술부 장관님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또 자라라는 미래 꿈나무. 그럼요, 이게 들어봐야죠. 태민 군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부의 과학 정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굳이 점수를 매기 50점 정도였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50점이요? 네, 그런데요. 이제 국가대표 AI 추진하면서 GPU를 대거로 들여오고 막 기업들을 선발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아 진짜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제 기준 최고점인 95점으로 바뀌었다고 그러고 95점? 네. 50에서 95점. 근데 희망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그 세상에 완벽한 거라는 건 없잖아요. 아까 것처럼 이제 9점이 만점이다. 아니 오히려 태민 군한테 많이 배우네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지금.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26만 장의 새로운 GPU 가운데 5만 장을 정부가 직접 활용하겠다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KBS죠. 네, 무슨 일이죠? 21세기니까 과학의 시대잖아요. 예. 과학을 너무나 어려운 것, 원래 과학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과학자의 일로 놔두지 말고 이제 과학을 문화로 즐길 때가 된 것 같아요. 문화 너무 좋다. 마치 미술과 음악회 가듯이.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좀 과학자들이 많이 보이고 전면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KBS에 과학자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또 부총리님께서 네. 오늘 1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청년들의 이야기, 미래들의 이야기 함께 들으셨는데. 네, 오늘 너무 다양한 얘기들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자극도 되고 무게감도 많이 느끼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AI 미래들의 수다 다시 과학자를 꿈꾸다 1시간 함께 했는데요. 각자가 10년 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꿈꿨는데 그 미래가 꼭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